이 장면은 우리 지난번에 숙제에서 했었던 그 RS38790 7302 닉 버커가 갖고 있던 드론면이 뮤테이션이죠. X 염색체에 있었던 것이고 단백질로 볼 때는 203번째 아미노산이 시스텐에서 타이로신으로 그렇게 변환되는 그런 돌연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연변이는 이제 엑손에 있겠죠. 엑손에 있으니까 아미노산의 체인지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의 체인지가 일어난 돌연변이는 미스센스 뮤테이션이라고 하죠. 만약에 스탑 코너를 베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난센스 뮤테이션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스탑 코너 바뀐 것은 아니고 아미노산의 체인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미스센스 뮤테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TGT 코돈이 이제 TAT로 바뀌는 거였죠. 그리고 아미노산으로 따지면 시스템이 타이로신으로 바뀌는 그런 도면이었습니다. C는 시스템이고 Y는 타이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밑에 이 그림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보였었는데 이 5말단에서부터 3말단으로 가는 포워드 스트랜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반대로 가는 리버스 스트랜드라고 했죠. 서로 상보적인 그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G가 A로 바뀌는 시퀀스가 있죠. 여기에 이제 G가 A로 바뀌게 되면 C는 T로 바뀌겠죠. 그래서 A하고 T 역시 상보적인 그런 상태로 바뀌겠습니다. 이 돌연변이에서요.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위치, 요 위에 그림에 보면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 바를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갑자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CBI가 좀 문제가 있네요. 다시 릴로드 해보면.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바를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좀 줄죠? 줌 아웃이겠습니다.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X선이 보이죠? 이렇게 X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인트론이고, 이렇게 굵게 표시된 부분은 이제 X선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보면, X선이 이제 작아졌죠. 인트론이 굉장히 기네요. 여기 또 오른쪽에, X선이 하나 보입니다. 더, 줌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유전자가 전체가 다 보이네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작은 엑선이 3개가 있고, 지금 우리 그 SMP, 이 SMP는 이제 4번째 엑선의 약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5, 6, 7, 8 전부 9개의 엑선이 있습니다. 이 XIAP 유전자는 전부 9개의 엑선을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제 마지막 9개의 경우는 굉장히 기네요, 엑선이. 긴데, 이제 여기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고 흐린 부분이 있죠. 진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앞에도 보면 이 3개의 엑선은 좀 흐리고, 이 4번째 것이 좀 진하죠. 그 다음에 계속 진하다가, 마지막 것도 이제 앞에 부분만 진하고 뒤는 흐려요. 이 흐린 부분은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unTranslated 리전입니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3'
untranslated 리전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5' on UTR, 5' untranslated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엑슨도 온전히 트랜슬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면 이만큼까지는 이제 그 5' UTR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제 실제로 이제 코딩 액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아마 요 윗부분 있죠? 여기 그 베이스 코드에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쭉 긁어서 이렇게 쭉 끌면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선택하게 된 것이고, 선택한 것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zoom on range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확대해 주죠. 확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내가 잡고 끌고 옆으로 밀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요 진하게 되는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ATG죠. ATG.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게시 코돈이 되는 ATG가 되고, 그 앞에까지는 엑선은 엑선이지만 프로테인으로 코딩되지 않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게시 코돈 앞쪽에 있기 때문에 5' UTR이 되겠습니다. UTR. 그래서 게시 코돈은 1, 2, 3, 8, 1, 2, 3, 8, 8, 5, 6, 6, 0이니까 661, 662, 663부터 1, 2, 3, 8, 8, 5, 663부터 ATG 게시 코드가 시작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다시 줌 아웃해서 이제 이번에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 네 번째 엑선이 끝나고 인트로에 또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면, 그 zoom to sequence 하면 이제 직접 시퀀스로 나오죠. 그래서 이 인트로는 GT로 시작하네요. GT. 인트로의 시작은 요 인트로의 시작은 GT예요. 자, 그러면 다른 인트로 끝은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인트로의 끝은. 이 인트로의 끝은 여기죠. A로 끝나네요. 그죠? 앞에 인트로의 시작은 GT로 시작했습니다. 끝은 A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엑선, 인트로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면 계속 릴로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CBI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뒤로 줌아웃해서 이번에는 아까 이 인트로 봤죠? 이번에 이 인트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 인트로도 역시 보면은 GT로 시작해요. GT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는 한참 걸려요. 인트로는 굉장히 길어요, 일반적으로. 엑소는 짧고. 그래서 인트론의 평균 길이는 약 1km 베이스 정도 됩니다. 1km. 반면에 이제 엑소는 평균 길이가 한 140밖에 안 돼요. 다른 인트론 여기 볼까요? 인트론의 99% 이상이 이렇게 GT로 시작해서 AG로 끝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요. 다시 보면 역시 GT로 시작하죠. GT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은 AG가 되죠. 이 부분을 보면 AG를 끝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99% 이상의 인트론이 GT로 시작해서 AG를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인트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인트론. 엑선 인트론, 이 엑선 인트론에서 여기가 없는데 카노니컬 인트론 스프라이싱 이거 찾아보면 여기 나왔죠. 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이 인트론인데 GT죠. G로 시작해서 AG로 끝나고 중간에 이제 이런 뭐 A가 있고 피리미드 베이스들이 쭉 연달아 나오는 피리미드 트랙트 이런 것들이 이제 피리미드는 이제 AG가 이제 피리미드죠. 이런 피리미드들이 이제 피리미드는 CT군요. CT가 이제 연달아 쭉 나오는 AG는 퓨린이고 그래서 CT가 좀 더 C하고 C 아니면 T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T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게 인트론의 특징이고 이것이 이제 카노니컬 인트론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인트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걸 오버해야지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인트론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시 줌아웃해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준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 연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보면, 자, 이게 그 마지막 엑손인데, 마지막 엑손의 이제 이 부분, 이 부분, 앞쪽 부분은 이제 진한 색으로 되어 있어서 코딩하는 부위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흐리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엑선이지만, 그래서 이쪽 부분이 3' UTI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퀀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위가 이제 TAA로 끝나죠. TAA는 종결 코드의 하나죠. 종결 코드의 하나고 그 뒤에 이제 TC, TAAC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은 untranslated, 3' untranslat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지금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은 지금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같은 이 전 브라우저를 NCBI의 이제 그 주인 브라우저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자 XIP 전자죠. 또 핵심이라 나오는데 이번에는 주인에서 XIP를 찾으면 휴먼 XIP를 찾으면 어떻게 찾나 그걸 해볼까요? XIP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 중에서 이제 XIP를 찾으면 휴먼 XIP를 누르면 이 진 데이터베이스로 간다고 했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이 지노믹 컨텍스트 해가지고 X 염색체의 Q암의 25번째 밴드가 그런 뜻이고요. X 염색체는 P암과 Q암이 있다고 했죠. 그 동원체, 그 센트로미어의 그 위쪽에 있는 짧은 부분을 P암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긴 쪽을 Q암이라고 나눴습니다. 이 Q암 중에 25번째 이제 밴드에 있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XIP 전자가 포워드 스트랜드 방향으로 있다는 뜻이고요. 그 바로 밑에 STAG2라는 전자가 있고, 좀 더 내려가면 ZIKI, K1, T1이라는 전자인데, 이건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있으니까. 그 XIP 업스트림에 CHCHD2P1이라는 전자가 포워드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업스트림에 RNU7-69P 라는 전자, 로크 이런 전자들이 있다. 여기도 또 이 로크 10042239 이 전자는 이제 XIP 안에 들어있어요. 방향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고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휴도진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LOC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유전자가 아직 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 유전자인 것 같은데 잘 내용을 모르는 거. 특히 이렇게 이제 끝이 휴도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도진은 이제 옛날에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망가져서 더 이상 주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들을 휴도진이라고 부릅니다. 휴도. 주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이 똑같은 지원부가 주메나 있고요. 그 메신저 RNA가 여러 가지 있는 걸 이 상태에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XIP 전자에 NM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XM이 또 두 개가 있고 NR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XM은 이제 레퍼런스 시퀀스 중에서 X로 시작하는 것들은 아직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모델 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뷰가 되고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레퍼런스 시퀀스는 NM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메신저 RNA고
NR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non-coding RNA라고 했습니다. RNA인데 이것은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거라고. 색깔 여기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NR은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M은 또는 XM은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진한 부분과 아까 봤던 진하지 않은 부분, 진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5' 또는 3' untranslated region이라고 했습니다. 공이 이 부분이 이제 다 그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XM은 좀 잠시 접어두고 그 NM이 두 개가 있는데 그 NM 두 개의 차이는 잘 보면은 뒷부분 다 똑같아요. 이 경우에는 다 똑같고 지금 요 앞에가 엑선이 좀 위치가 틀리죠, 그죠? 요 NM00120440은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요 NM001167은 좀 더 뒤에서 시작해요, 엑선이. 근데 이 엑선들은 둘 다 5' UTR이에요. 그러니까 코딩하지 않는 부위예요. 코딩하는 부위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NM과 그 XM 뭐 다 공이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ATG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그 ATG를 표시될 것 같은데 시간이 드네. 이게 줌투 시퀀스구나. ATG를 자, 그 ATG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요 NM이 뭐든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메신저 RNA들이 이 네 가지가 다 그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얼턴 스플라이스 폼들이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NM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스타트 코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 UTR, 5' UTR이 좀 틀려서 그런 거지. 그 코딩 부위는 지금 이제 똑같은 거로.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XIAP의 이 앞에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지 그 뒷부분들은 다 똑같다. 특히 NM끼리는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NR의 경우는 이제 지금 요 액션이 빠졌죠, 그죠? 계속 로딩 중인데. NR은 이제 NM과 달리 그 스타트 코돈을 가지고 있는 그 엑손이 이제 스킵된 그런 형태죠. 이건 뭐죠? NR의 경우는 이제 이 엑손이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엑손이 아까는 제가 네 번째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NM의 경우에는 또 두 번째 엑선이고, 이 NM의 경우에도 두 번째 엑선이네요.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이 그림을 전부 이렇게 한데 뭉쳤기 때문에 이것이 엑선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 전체 모든 엑선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 엑선이 되긴 했지만, 각각 이 메신저 RNA를 볼 때도 두 번째 엑선이고, 또 요 메신저 RNA를 볼 때도 두 번째 엑선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유전자 가지고 있는 모든 엑선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 엑선이 되겠지만, 각각 트랜스크립트를 볼 때는 이제 두 번째 엑선이 해당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엑선이 이 NR에서는 이제 스킵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킵하고 갔다 보니까 게시 코돈이 없이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트랜슬레이션하지 않는 그런 난 코딩 R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놈 브라우저를 통해서 지금 이 유전자의 경우 몇 개의 XM을 제외하고 몇 개의 그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스 폼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플라이스 폼 간에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지금 이 NM 두 가지 NM끼리는 보면은 첫 번째 엑손이 좀 차이가 나고, 특히 그 5' UTR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엑손들의 위치가 좀씩 틀리고, 두 번째 엑손부터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끝까지 뒤 3' UTR까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NM을 트랜슬레이션해서 얻어지는 NP 단백질이나 이 NM을 트랜슬레이션해서 얻어지는 단백질이 굉장히 똑같을 것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백질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두 시퀀스가, 단백질 시퀀스가 똑같은지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시퀀스를 서로 비교해보는 것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NCBI에서 이렇게 지놈 브라우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